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최대로 모인 거예요. 이제 우리 기존의 분들이 볼 때는 오늘 처음 세 분이 오신 걸로 보이죠. 한 분은 토요일 날 한 분 왔었던 분이고요. 제가 어떤 분이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실습생 의견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프로그램 계획부터 평가, 일지, 만족도 조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재교육을 받았다. 그동안 매 프로그램마다 일률적으로 사용해왔던 만족도 조사지가 잘못되었다. 프로그램 계획서의 목표 설정부터 목적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교육을 받으며 처음 작성했던 서류들을 재작성했다. 해야 할 일은 늘었지만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배웠으니 제대로 활용하여 적용해야겠다. 행정 업무의 공문서 작성, 업무일지, 이용신청 서류 업무, 행정 서류를 알아보고 기존 서류에서 작성해 보았다. 실수 없이 해야 하는 작업들의 연속이라 살짝 긴장되는 업무였다. 오후에 심폐소생술 2차 수업이 있었다. 아이들은 첫 시간보다 박자에 맞추어 더 힘있게 한다. 예성이는 균형 잡힌 자세로 정확한 동작을 힘을 주어 해낸다. 쉽지 않은 시간 동안 힘들다는 말도 없이 끝까지 해내는 예성이가 대견하다. 이렇게 힘든 심폐소생술을 119 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8분에서 9분 동안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절차대로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꽤 잘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고, 우리 평균적으로 보면은 매주 신입생이 2명 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 예를 들면 60대 넘은 분들도 우리 그동안 실습을 한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매주 새로 오고 그러면 참 복잡하다. 한 달에 한 번씩 싹 받고 싹 보내고 싹 받고 싹 받고 좋겠다. 그분 말도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건 저죠. 예, 제일 좋은 건 저예요. 그런데 매주 신입생이 오는 이유는 그래도 이제 먼저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 선배 중에 이제 실습 끝난 분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 유튜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경험이 좋아요. 이제 첫날 오신 분들은 좀 어색해요. 그런데 그래서 먼저 있던 분들이 뭐 좀 이렇게 어서 오세요도 해주고 웰컴을 해주면 좋은데, 나도 지금 긴장했어. 우리 모두 긴장이야. 같이 긴장.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차 한 잔 뭐 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가장 오늘 같은 경우 분주했잖아. 다 분주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막 새로운 얼굴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누가 새 얼굴이고, 나는 어제 처음 왔고 너는 오늘 처음 왔고 헷갈리죠. 또 헷갈리고, 우리 특히 반장 같은 경우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을 안 받았었는데 이제 또 직장인을 받다 보니까 반장님 입장에서는 날마다 막 얼굴이 바뀌고, 특히 토요일 날 실습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좀 불편한 면도 있는데, 이게 불편한 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신입생이 오는 게 불편한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벌써 이렇게 한 주 하고 새로 신입생이 오면 그분의 태도가 확 바뀌어요. 내가 주인 의식을 갖게 되고 내가 이분을 도와야 된다. 어제도 보니까 그런 분 발견했죠. 성숙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또 성숙하잖아요. 그렇죠? 나름 힘들지만 성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신입생 올 때 좀 환영도 해주시고, 첫날은 모든 게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도 좀 안내하시고 차도 한 잔씩 좀 첫날은 좀 이렇게 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뭐 열심히 도와주고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는 조금씩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도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습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실습 일지를 한 개의 파일로 묶어서 센터장님 메일로 보낼 때 사진 빼고 보내라. 그 말을 실습생은 그날 일지 써서 사진 싹 빼고 그날 일지만 사진이 4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 싹 빼고 일지만 써가지고 제 카톡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날 일지는 카톡에 사진 넣어서 보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실습 다 끝나고 마지막에 보낼 때 사진을 빼고 보냈느냐 하면 우리 여기 있는 컴퓨터들이 다 안 좋아요. 식당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지사가 쓰는 게 두 번째 좋고, 세 번째로는 대학생 쓰는 게 좋고, 네 번째로는 내 컴퓨터가 좋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좋은 게 아니라 나빠졌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용량이 많잖아요. 요즘 스마트폰이 좋아가지고 이 사진이 4장씩 20개면 80장이 돌아가지고 내가 코멘트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안 가. 여러분들한테 안 가더라고. 이상하게 컴퓨터가 이제 너무 늙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입력이 또 안 되기도 해. 이것을 얘가 막 계속 이렇게 읽나 봐. 이 사진 80장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일지를 쓰고 사진 싹 빼고 카톡에 보내라. 이렇게 또 그런 사람들이 요즘 지금도 발생해.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도 막 헷갈리니까 유튜브로 한 번씩 더 보면 좋아요. 더 보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세우는데 제가 편의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옛날에 해봤는데 요걸 반을 확 잘라서 2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 이 55개 최종 성적표는 항목은 55개인데 물론 교과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로 뭐 하루에 3줄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번이 한 줄이잖아요. 아동센터 우리가 관리하는 서류가 약 한 250개가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다 해보겠어요? 사실 힘들잖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기획서 하나 짜도 어떤 거는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또 프로포절 기획서 하나 짜는 것도 어떤 경우는 이틀 내내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250개를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걸 개수로 왜 여기 1개야 3개씩 해야지 그런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최종 성적표에서 항목 중에 55개인데 그것을 이제 일률적으로 20개로 나눠 가지고 여기다 뭐 이렇게 뭐 4개씩 넣는다던가 3개씩 넣는다던가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 이거 안 보여줘야 돼. 칼로 잘라가지고 얘만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별도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첫날은 25개 할 수 있어요. 내용 보면 알아요. 이게 여러분 설계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땅을 며칠 동안 팔 거냐. 지하 7층을 만드는데 그런데 하루에 다 파겠다. 지하 7층 만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모르는 그렇게 하면 곤란해져요. 몇 월 며칠 날 지붕을 올릴 거냐, 몇 월 며칠 날 벽체를 세울 거냐, 몇 월 며칠 날 이 소방 설비를 할 거냐 이걸 세우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날도 4개, 그 다음에 40번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그날 5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읽어보고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10번 읽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건데 안 읽고 오는 분이 많아요. 요것도 10번 읽고 오라는데 안 읽고 오는 분이 많고 예를 들면 여기 1번에 보면은 다음 카페 반월정에서 검색해라 라고 하는 말은 거기를 살펴보라는 건데 그냥 이런 게 있어? 뭐 넘어가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나는 5번 항목에 있는 것 중에 내가 몇 개를 했나 안 한 게 몇 개인가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지만 좀 이렇게 내용이 자세히 봐야 되고 그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조교들이 전화 오기도 해요. 조교가 너 지도자 이름이 뭐야? 지도자가 자격증을 몇 월 며칠 날 땄어? 너 지도자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그 사람 주소가 어떻게 돼? 네, 뭐 혹은 실습기관 등록증 관리 번호가 몇 번이야?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다가 이 번호 제2019 099 0032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고유번호증 1248270 이걸 쓰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초창기에 쓰면 괜찮은데 실습 다 끝나고 최종 성적표를 학교에다 갖다 냈는데 그렇게 낸 거야. 학교에서 다시 해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후에 너 이거 잘못 써와서 다시 써와. 근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지를 하면 그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숙지를 안 하는 거죠.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필요 없어. 오해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여러분 실습 끝날 때까지 이거 다 써먹은 사람은 실습을 다 한 사람이고 한 개라도 안 써먹은 사람은 실습 다 안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 운영주체 종교법인 향유교회 고유번호증 번호 내가 왜 알아야 돼? 아니 이거 필요해요. 이거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이거 필요해요. 그래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다 필요한데 나는 이거 안 써먹었어. 안 써먹었어 하면 그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어느 거 하나 벌릴 게 없어요. 이거 번호 여러분 핸드폰에다 입력해가지고 지도자하고 소통 많이 한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실습했는데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뭐 카톡도 왜냐 다양한 소통 경로를 다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래도 지금 SNS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증폭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학교 교수님들은 옛날 오프라인에서 한 30년 교수 생활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분도 많아요. 여기 지금 젊은 20대 학생들도 우리가 무슨 뭐 서류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면은 교수님이 2장만 하라고 그랬는데요.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아니 내가 3장 해야 당신을 수료증을 준다는데 뭔 교수 타령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성적표는 제가 발행한 성적표를 교수님이 100% 수용을 하는 교수도 있고 100% 수용을 안 하는 교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A+을 줬다. 그런데 교수님이 볼 때 일지가 굉장히 실해. 다른 사람보다 분량도 한 2배 되고 교수가 필수적으로 하라고 한 것 이상을 했어요. 그럼 교수가 당연히 주죠. 그래서 우리 반월적 아동센터에서 실습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관보다 비교적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다른 데는 교과서가 없는 데가 많아요. 우리 교과서가 있으니까 딴 사람 안 하는 교과서를 내가 막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내준 숙제하기도 힘든데 이 교과서에서 내준 숙제를 또 막 해야 되고 교과서 숙제도 힘든데 또 여기에 또 숙제가 또 있고 이것도 힘든데 또 여기에 또 있고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 전반적인 의견은 뭐냐면 교수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자기네 학교의 수석 졸업생은 항상 여기에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직장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또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인데 아주 사회복지계에는 뭐 1등인 대학인데 그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안 되도록 시스템이 딱 돼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눈높이를 높게 본 거야. 우리 대학 출신들은 IQ가 좋고 영어 점수가 좋으니까 이걸로 승부할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원을 들어간다라든가 공무원 취직시험을 본다든가 여기에만 상위 5%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사람이 다 100% 그렇게 대학원에 진학하고 다 그 고등 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 시청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도 취직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최종 면접 마지막 합격 결정하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관심이 있는 학교가 있어요. 물론 제가 다 파악은 못했지만 남서울대학은 그걸 파악을 했더라고, 교수가. 그래서 우리 대학은 자원봉사 65시간 이상 봉사 안 한 사람은 졸업장 안 준다.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취직할 수 있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없어서 IQ는 좋고 토익, 토플 만점인데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세우시는데 나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 이 계획표만 세우면 안 되고 첫날은 나는 뭘 한다를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지에, 여러분 캘린더, 여러분 개인의 캘린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 뭐 쓰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3일 차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 사용을 배운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작성한다. 이 두 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첫날에도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프로포즈를 뭐 할 거지? 왜? 첫날에 제목을 정해야 프로포즈를 기획을 하는데 이건 이틀 걸린단 말이죠. 심지어는 전화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번에서 20번이 이게 계속 첫날부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마지막 날에는 타 유형의 복지시설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건 마지막 날 작성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불가능해요. 왜? 거기다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마지막 날.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타유형 시설 연구 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나 오늘 바빠서 면담 못해. 나 약속 있어. 땡.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달 전에 제가 한 달 후에 면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관대하죠. 심지어 교수가 여기 방문하는데 20일 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20일 후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몇 시경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스케줄표 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3시간 후에 전화하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교수는 학생한테 나 오늘 거기 갈 일 있으니까 2시간 후에 갈게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기분 나쁘면 오지 말라고 그래라. 오지 말라. 그래서 왜냐면은 아니 내 스케줄도 물어봐야지. 왜 자기 스케줄이 갑자기 변동됐다고 갑자기 오냐고. 이게 요즘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교수들이 자기가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뭐 그러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기관장들이 서로 합의가 모아졌어요. 우리가 교수들을 교육해야 된다. 40년 동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물어보고 사전 조율하고 동의 얻고 그러고 와야 된다. 그게 이제 요즘에 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박 선생님도 벌써 실수 끝난 지가 10일 넘었죠? 아니요, 이제 5일. 끝난 지 5일 됐어요? 네. 여기 방문할 수 있는데 이제 심지어는 한 달 후에 오기도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등록증 번호를 써야 되는데 거기다 고유번호증 번호를 써가지고 한 달 후에 퇴짜 맞아가지고 다시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그 양반이 또 그냥 오기도 해요. 그런데 원칙은 미리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것도 가장 좋은, 여러분들 그런 유튜브 영상 중에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사회복지사는 문서 생산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기획서를 쓰는데 육하 원칙이 빠진 분들 많아요.
그 중에 3개만 쓴다던가 6개가 다 나와야 되죠. 몇 월 며칠 몇 요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주 진행자는 누구이고 보조 진행자는 누구이고 보조 진행자들에게는 사전 교육을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시킬 것이고 그날의 관찰자는 누구다. 그날의 카메라맨은 누구다. 그거 다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똑같은 사진만 여러 장 찍을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시간 날 때. 그리고 막 이제 진행할 때는 다 바빠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아주 냉정하게 제 3의 위치에서 사진만 찍고 아이들의 행동, 감정 이것을 계속 기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그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홍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홍보 같은 경우도 기획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홍보 전단을 200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100장만 주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기획을 안 하면, 기획 회의를 안 하면, 그리고 그날 종결 회의를 안 하면, 왜 오늘 분명히 200장인데 100장이 남았을까? 1시 반에 고학년들이 나오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왔어. 그럼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전날 한 부분들이 그걸 자꾸 이렇게 팁을 줘야 돼요, 옆 사람한테. 고학년들은 늦게 나오니까 중간에 20분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계획표가 여러 가지죠. 단순하게는 몇 월 며칠에서 몇 시까지 한다가 계획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몇 월 며칠은 뭘 한다. 교과서 내용은 뭐라고, 최종 성적표 내용은 뭘 한다.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학교별로 차이는 있는데 어떤 학교는 내일 할 일을 거기에 명기하게 돼 있어요. 내일 할 일. 내일 내가 하루 종일 뭘 할 거냐. 근데 그것을 하시는 게 좋지요. 그걸 안 하면은 하루를 계획 없이 준비 없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날 내가 업무를 끝내면서 내일 내가 할 일은 무엇이다.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소통의 이제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소통. 여러분도 소통을 자꾸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반장님도 자꾸 물어보시고 오전에도 좀 한번 하시고 저녁에도 한번 하시고 그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카톡으로도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메일로도 하고 카페에도 하고 유튜브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실습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유튜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유명한 유튜버가 돼야 되냐고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그 연봉이 높은 시립기관장으로 가려면 그 경력이 꼭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는 금년에 이렇게 관공서에서 세운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그 시장님이 아동센터의 건물이 너무 낡았다. 새로운 아동센터를 본인이 10개를 개당 300억 들여 짓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고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의 그 명칭이 뭐냐면 아동 청소년 센터입니다. 정말로 300억짜리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바리스타 교육원도 있고 그런 데에서 지금 직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1차 시험에서 대부분 떨어집니다. 1차 시험. 기업 입사 시험 문제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쉬운 건 뭐냐면 평균 60점만 맞으면 돼요. 평균 60점 맞으면 1차 시험 합격이에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2300문제를 100분 동안 풀어야 돼요. 1차 시험은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6분, 7분 걸린 문제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 200분 걸려야 겨우 80%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요. 왜 그럴까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1번 문제 7분이다. 제껴야 된다. 이 능력이 있느냐 없나 보겠다는 거예요. 7분짜리, 5분짜리, 6분짜리를 계속 제끼는 능력이 있는 사람. 제끼고 마지막 60% 1분에 풀 수 있는 문제 쫙 푸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그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중고생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이 고등학생이 절반 풀다 종쳐요. 항상.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말을 안 들어. 일본도 차근차근 풀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50% 풀면 종쳐요. 그런 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제끼고 쉬운 문제만 골라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 뭐 여러 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과중한 과정들이 있죠. 대학교 4학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걸 여기서 어떻게 한 달 만에 다 하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간을 2달, 3달 잡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2달, 3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잔소리 할 사람 없어요. 없으니까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 그레이드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인드가 내가 뭐 학생인데 뭐 내가 뭐 이제 뭐 실습생인데 뭐 한 달 그냥 장롱 면허 따러 왔는데 뭐 저걸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마인드를 높이셔야 됩니다. 네? 마인드 쉬프트를 매일 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패러다임 쉬프트가 아주 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IT 쪽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거 진행 못 해보셨죠? 여러분 회의할 때 네이버 라이브로 한번 진행해봐라 그랬는데 못 해봤죠? 바빠서 못 해봤는데 하여튼 지금도 제가 던집니다. 여러분 자체 회의 5분씩 할 때 물론 뭐 무슨 라이브냐 코앞에 놓고 하는데 이걸 연습을 해본 사람은 나중에 그 시립기관장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난 라이브 화상회의를 여러 번 해봤다. 뭐 물어보겠죠? 몇 분 진행하셨어요? 했을 때 예, 네이버는 20분 이상은 유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17분씩 잘라서 3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얘가 뭘 좀 아는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구글에서도 제공하고 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지난번에 그것도 했잖아. 자동차 리모컨 키 배터리 교환하는 거 유튜브에 업그레이드 해보라는 거예요. 내일모레는 컴퓨터 배터리 교환하는 거 해보려고 그래. 아니 나는 컴퓨터 컴맹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비스 센터 갖다 주고 거기서 또 내일 가서 찾아오고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배터리 다이소에 가서 1,000원에 2개 동전 배터리 사가지고 교환하면 될 걸 그걸 이제 몰랐지만 알았으니까 그렇게 누구한테 내가 오늘 알게 된 건 올리는 거예요. 그 지역 아동센터 다 모여라. 여러분 회원가입 하신 분 손 들어봐요. 다음 카페 말고요? 네,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서 지역 아동센터 다 모여라. 그 가입 회원이 한 6천 몇 명 되는데 그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그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유튜버는 뭐 1억 뷰가 많죠. 시청자 1억이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단순히 보는 거지 거기에 내가 오늘 발견한 새로운 노하우를 막 올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트는 막 올려요. 벌써 지난주에 제가 2개 올렸어요. 제가 그날 보건복지부 여러분 그 실습 관할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오 회장이 마침 그날 올렸더라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이제는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것을 온라인 전환한다. 그걸 제가 올려서 거기다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을 신청을 하는데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몇 분 만에 다 마감이 돼가지고 금년 봄에 경기도, 서울 다 마감돼가지고 우리가 강원도 정선으로 가기로 했어. 거기만 몇 장 남았더라고. 그 정도야. 그 정도니까 이게 참 문제인데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쉽게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런 건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적 없어요. 처음 금년에 처음이에요. 그 지역아동센터 다 모여라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표현해요. 블로거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내가 단순히 그 지식을 누리고 듣고 써먹고가 아니고 내가 오늘 새롭게 발견한 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즘 유튜브의 또 어떤 매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 카톡에다가 여러분이 뭐 하루 살다 보면 어제 내가 모르던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걸 올리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상생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점수에 그게 있어요. 얼마나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느냐. 다양한 거. 문자도 하고 뭐 이메일도 하고 카톡도 하고 텔레그램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멀티 플레이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멀티 플레이어로 만들면, 지금 이 중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또 우리나라에 또 제법 잘 나가는 헤드헌터 인재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이렇게 소개하는 분도 지금 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직장 생활 했는데 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나를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따 동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